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오히려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싶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지만 예쁜 우리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 선택을 한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선택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이 제게 준 상처는 평생 씻기 힘들겠죠. 이제 평생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 과거를 정리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품업체를 운영하시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이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셨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서 작은 공장을 얻어 시작하시던 일이 지금은 꽤 커져서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사촌 오빠도 아버지를 도와 같이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장남인 사촌 오빠는 저보다 6살 더 많은 듬직한 오빠입니다. 워낙 우애가 좋으셨던 아버지와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고 사촌 형제들과 저는 친남매나 다름이 없이 자랐어요. 누군가는 가족끼리 사업하는 것 아니라고 말리기도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런 걱정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경영을 전공한 사촌 오빠 덕분에 오히려 아버지 회사가 더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식품 관련 전공도 아니고 예술 디자인 쪽 전공이다 보니 아버지 회사 일은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지해 주셔서 저는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를 다녔어요. 저는 회사에 기여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사촌 오빠가 물려받으면 받았지 제가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어렵게 키워온 회사를 워낙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능률과 능력을 따지시는 분이라 자식이라고 덥석 회사를 맡기실 리가 없었어요. 옛날부터 제게 혹시나 할 것 없어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며 물려받고 싶거든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열심히 공부해서 몫을 해내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사촌 오빠가 입사할 때도 가족 인맥이 아닌 이력으로만 평가하셨던 분입니다. 애초에 사촌 오빠는 대기업 출신으로 원한다면 어디든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자였어요. 결혼하고서까지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대기업 시스템의 회의를 느끼고 저희 아버지 회사 신념의 뜻을 같이 하고 싶다며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회사 운영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일들에도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신 건 맞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가 없이 제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업가셔서 그런지 기브앤테이크도 확실하셨고 필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쉽게 얻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간 뒤로는 용돈기 입장을 적어가며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왜 필요한지 어떤 용도인지를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가질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장난감 하나도 거저주시지 않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자라서는 그게 참 좋은 교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함부로 사치하지 않았고 돈과 가치에 대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말을 밖에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회사는 아버지 회사일 뿐이고 아버지 돈이 제 돈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으니 굳이 집안에 여유가 있다는 티를 내지 않았죠. 돈이 필요할 때면 도와주셨겠지만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다들 저희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그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도 당연했어요. 애초에 서로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선짜리도 아닌데 굳이 부모님의 일을 얘기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남자친구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희는 학교도 출신 지역도 나이도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장소는 아는 선배의 결혼식이었어요. 대학 시절 꽤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축하를 하러 갔죠. 그런데 거기서 신랑 측 지인이
저를 보고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언니가 결혼식 얼마 뒤에 따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우리 남편 고향 후배인데 나는 안 만나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남편 말로는 사람 괜찮대. 꽤 잘생겼어.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어째야 하나 고민했는데 자꾸 연결해달라 하도 난리라서 나도 계속 거절하려니 남편 지인이라 좀 그렇네. 그래서 일단 너한테 물어나 본다고 한 거야. 남편 후배분이면 꽤 가까운 분 아니야? 지인은 불편한데. 저는 혹시나 잘못되면 언니와 껄끄러워질까봐 굳이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나야 하나 싶었어요. 그것도 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어서 더 불편한 마음이 컸죠. 그래도 어렵지 않으면 한번 만나보면 어때? 어차피 너도 만나는 사람 없잖아. 어디서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만나봐. 얼굴이라도 안 보여주면 우리 집까지 쫓아올 기세야. 그런데 언니는 중간에서 곤란한 건지 웬만하면 제가 한 번은 만나봤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선배 언니를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 한 번 먹는데 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언니 말대로 정말 좋은 인연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봤더니 그제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가는 곳마다 보이던 얼굴이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서 인지하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기 명함 한 장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결혼식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정말입니까? 성희씨가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목청이 큰 그 남자는 호탕한 웃음에 시종일관 제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솔직히 그리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라 그런지 웃음도 많고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매너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연애는 몇 번 안 해봤지만 항상 저와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을 만났던 탓에 너무 다른 그 사람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것도 같아요. 처음부터 선배의 부탁으로 나왔던 자리였으니 더 부담감이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좋은 식사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씨는 저와 달리 정말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게 거절하고 싶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바로 다음 약속을 잡아버리더라고요. 미처 거절할 틈이 없던 바람에 얼떨결에 두 번째 약속을 잡게 되었죠. 결국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씨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연애할 마음도 별로 없고 제가 경호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경호씨와 너무 성향이 다른 것 같아서요. 성희씨, 자석은 반대극끼리 붙어있잖아요. 원래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로의 장단점을 수용하며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성희씨에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희씨와 좀 더 오래 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적극적인 제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만나보시면 분명 제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그 남자는 무슨 자신감인지 꼭 저를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저도 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 뒤에도 경호씨는 매일 제게 안부 연락을 하고 제 마음을 얻겠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소위 말하듯이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수준이었죠. 한 사람의 정성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열리는 모양이에요.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조금씩 호감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먼저 매일 오는 그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얼마 뒤에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경호씨는 저를 1년쯤 만나고서 금방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성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꼭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네가 아니면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때까지도 결혼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순간 고백처럼 들리는 그 말에 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은 정말 평생 혼자로 지내게 될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좋았고 남자친구의 고백에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연애를 하는 줄은 아셨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를 믿고 계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부모님 집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부모님 집을 보고서 아주 놀라더라고요. 당황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너희 부모님 집이야? 너 부잣집 딸이었구나. 근데 왜 말 안 했어? 부잣집이라니. 여기는 그냥 부모님 집이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성이 너는 이런 게 익숙해서 모르나 본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집을 부잣집이라고 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사업이라도 하죠? 아니면 대대로 집이 부자야? 대대로 부자라니. 부모님 두 분이서 그냥 작은 식품회사 하셔. 아버지가 젊어서 힘들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놀래? 내가 지금 안 놀라게 생겼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럼 선물이라도 제대로 챙겨왔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건 사업을 하시건 그게 뭐가 달라져? 선물도 성의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할 사이에 이런 얘기를 왜 안 했어? 나는 좀 당황스럽네. 사실 저는 뭐가 문제인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번 남자친구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뵌 적이 있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얘기도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몰랐죠. 당황한 남자친구는 집 앞에서 옷매무새를 계속 가다듬더니 더욱더 긴장한 채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남자친구는 잔뜩 긴장해서 인사를 하더니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절까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큰절 올리겠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절까지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너무 부담스럽네. 우리 집 와준 손님인데 손님 대접을 해야지. 그런 걸 워낙 부담스러워 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억지로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죠. 식사 중에도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와, 어머님, 다 너무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것도 많고요. 일하시는 분이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일하는 분? 어머, 아니에요. 이거 다 내가 장봐와서 직접 한 건데. 아휴, 내가 영 요리 솜씨가 없게 생겼나 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집은 당연히 일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알고요.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셨다니 더 맛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이 부잣집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건지 당연히 일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머니 대신 요리를 해주신 줄 알았나 봐요. 왜 이렇게 오바인가 싶을 정도로 자꾸 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음식 칭찬에 기분이 좋은지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 눈치가 좀 달라 보였어요. 워낙 차분하신 성격이라 표정이 잘 드러나는 분이 아니셨지만 딸인 저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남자친구에게 예의만 차리실 뿐 별다른 질문이나 말을 건네지 않으시더라고요. 밥 먹는 중에는 묵묵히 식사만 하셨고 차를 마시는 중에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만 물어보시고 저희 결혼이나 남자친구에 관해서는 말이 없으셨어요. 뭔가 눈치를 챈 저는 서둘러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못 챈 건지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결혼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 성유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 맞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뭐든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니 저 믿고 결혼 허락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해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겠지. 결국 남자친구는 별 소득 없이 돌아갔고 저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왜 그래?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 성희야, 너 아빠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지? 작은 태도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법인데. 글쎄,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둘이 연애만 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되겠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을 까다롭게 보시고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따로 물어봤더니 몇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처음 집안에 들어서면서 구두를 대충 벗어났고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수저를 들고 있었던 것, 다 같이 먹는 반찬들을 계속 뒤적거린 것들까지 저는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부모님은 참 유심히도 보셨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의 왠지 모를 선입견과 오버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큰절을 하고 겉으로 아부를 떤다고 그게 그 사람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건데 아빠가 보기에 그 청년은 진실성이 부족해. 그러니 결혼을 해도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나올지 걱정이 되는구나. 아빠, 그건 오빠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 내가 우리 집이 뭐 하는지 말을 안 해줘서 들어오기 전에 많이 당황했거든.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데 당연히 긴장이 안 되겠어? 저는 남자친구를 변호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진실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평소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이니 결혼도 제 의견에 따라주실 줄 알았는데 설마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은 저도 몰랐죠. 저는 남자친구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었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제게 꼭 얘기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연인 사이에 창피할 만한 치부까지도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야 그런 사소한 사정들은 모르시니 한 번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한 번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게 섭섭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차분히 예의를 지키라며 잘 타이르기도 했죠.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서 저희 부모님 얘기에도 기분 나쁜 내색 않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원래 결혼 허락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저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예상했다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저는 남자친구에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더 저희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던 아버지도 어느새 말도 편하게 하시고 점점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의 장점들을 말했고 부모님도 점점 남자친구의 좋은 점들을 봐주셨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식구들과 달리 밝은 남자친구의 성격이 마음에 든다며 아버지를 설득해 주시기도 했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야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한 번에 허락받은 저와 달리 몇 달이나 고생한 남자친구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많이 예뻐해주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를 아껴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이 금주옥의 외동딸로 얼마나 곱게 자랐겠어. 앞으로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알았지? 신혼이라 그런지 어렵게 한 결혼이라 그런지 결혼을 한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한 뒤에는 남편에게 잘 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행복이 평생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이었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신혼을 시작한 저희는 매달 대출금을 갚으면서도 양가 부모님들께 조금씩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이건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일로 애초에 남편이 먼저 꺼낸 얘기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렸으니 결혼 후에도 챙겨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대신 양가 똑같이 드리겠다고요. 5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기에 저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애초에 회사 생활한다고 자주 못 찾아뵈니까 외식이나 선물 따로 챙겨드리는 것보다 용돈을 챙겨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초에 용돈을 드리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가에도 용돈 드려야 하나? 응? 그게 무슨 말이야?